안녕하세요, 강냉이 여러분. 저는 인천 노년 유디치과 대표원장 박세정입니다. 평소에 치대남쌤 영상을 즐겨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치대남 ASMR을 즐겨보았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 너무 무섭다, 치과가 너무 공포스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서워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강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공포증, 덴탈 포비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30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치과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치과 문 앞에 오시기까지 머뭇거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접수대까지 오실 때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못 치겠네, 잠깐만. 일단 입안만 잠깐 볼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강 검사를 했더니 많이 안 좋으셨어요. 치석이 너무 많아서 이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치과에 오랜만에 오시는 거냐고. 환자분 말씀이 공포증이 너무 심하시대요. 어릴 때 치과에 억지로 이끌려 가서 울며 불며 저항하면서 치료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셔서 20년간 치과를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은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실신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식은땀을 막 흘리시면서 패닉 상태가 오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체어가 눕혀지고 입을 벌리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공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치과는 모든 이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여쭤봅니다. 왜 무섭냐고. 알바 언니들 싸움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무섭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걸 잘 아는 치과의사인 저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사랑니 ASMR 보셨죠? 여러분 이제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스텝 선생님들도 다 누워서 상상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메스로 잇몸을 째겠구나, 윙 소리가 나면 뼈를 갈겠구나, 또 다시 윙 소리가 나면 내 이를 반으로 가르고 있구나, 등등 다 상상을 합니다. 늘 듣는 소리라 익숙할 뿐이지 무섭기는 다 똑같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소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임신해서 태교 음악처럼 들었던 저희 아들, 딸한테도 물어봤어요. 소리 어떠냐고. 너무 싫대요. 너무 무섭대요. 역시 소리는 다 무서운가 봐요. 심지어 치과 의사쌤 중에 너무 이가 아픈데도 참고 치료를 미루시면서 신경치료 무서우니까 나중에 더 아프면 빼고 그냥 임플란트나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다 무서운 게 치과 치료입니다. 이런 치과에 대한 공포를 단순히 겁이 많네, 겁쟁이네, 이렇게 할 게 아닌 게 실제적으로 치과 공포증, 이 포비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조사 인원 중에 60에서 80%는 치과에 대한 불안함을, 10에서 20%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에서 5%는 치과를 떠올렸을 때 패닉 증상이 오는 공포증, 즉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치과 공포증이 고소공포증과 범위공포증을 누르고 1위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치과가 무서운 이유를 심지어 67가지로 나눠놓은 조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66번째가 치과 의사 그 존재 자체입니다. 67번째는 이 흰 가운이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존재라니. 치과 공포증의 정도가 심하면 안정제를 처방받으시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치료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정신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에이 치과는 다 싫지, 무섭지, 이런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과 공포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치과 진료를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링이나 뭐 잇몸 치료 아니면 간단한 레진 치료 이런 것들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치료들이 방치되면서 신경 치료나 더 나아가서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1, 2 정도의 고통에서 끝나버릴 치료가 8, 9, 10 이렇게 더 큰 고통의 치료로 진행되면서 더불어 정말 무서운 경제적 고통과 치료 기간까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피했더니 더 무서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워낙에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환자분들의 치과에 대한 이런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치과에 대한 공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기. 이 공포라는 막연한 이 한 덩어리 안에서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마취, 주사, 바늘, 기계 소리, 통증, 뭐 냄새 등등 본인이 제일로 무서운 그런 놈을 하나 골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꿀템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짜잔! 그래서 제가 3가지 아이템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거는 아로마 오일인데요. 치과 치료 전에 환자분들이 코 밑에 좋아하는 아로마 향이나 뭐 향수 같은 거를 살짝 바르고 진료를 하시면 특유의 치과 냄새가 가셔서 훨씬 진료하시기 편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특히나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심적 안정도 주잖아요.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 볼인데요. 가끔 보면 통증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아프지 않은 치료에도 본인의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볼도 잡고 있으면 긴장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에 대한 공포가 심하신 분들인데요. 기계 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하시니까 이런 뭐 헤드셋이나 뭐 이어폰 같은 거 준비해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훨씬 공포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안 들리니까 저랑은 뭐 수신호나 모스부호처럼 있던 소통에 어떤 규칙을 세워야겠죠. 두 번째는 치과의 도움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집에서 너무 무섭다 하고 치과 자체를 방문을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냥 일단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세요. 치과로. 저는 이러이러한 공포증이 있고 이래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고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더 무섭다. 이렇게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치과 선생님들이나 뭐 스텝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요. 당장 전화를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 보세요. 저도 환자분들이 치과에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공포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치과를 못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따라 이분이 다시 어둠 속으로 숨으실지 아니면 양지로 나와서 슬기로운 치과 생활을 하실지 그 운명이 달린 문제라 어떻게든 편안하게 무섭지 않게 치료받고 끝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을 해요. 일단 찌르는 거에 뭐 공포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마취부터 굉장히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치과 공포증 때문에 오시기를 꺼려하셨던 그 여자분께는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차근차근 진료를 해드렸어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최저 강도로 손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나눠서 진료를 해드렸고요. 어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뭐 헤드셋 같은 것도 준비해드리고 그다음에 귀여운 곰인형 같은 거 안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또 매 순간 치료 진행 상황을 좀 쉬운 얘기로 찬찬히 풀어서 설명드렸더니 점점 적응해 가셨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치료가 다 끝나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민을 가게 되셨는데 가시기 전에 본인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편지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죠. 체어가 뒤로 눕혀지면서 패닉 상태가 왔던 그 환자분은 체어를 좀 반쯤 눕혀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을 했고 저는 서서 진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경우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치과 공포증이 도저히 극복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수면 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치과에서도 여러분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치과로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빨리. 이런 고민형이라든지 뭐 체어 각도 이런 것들 굉장히 물리적으로 작은 것들일 수 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체어에 누워서 가만히 느껴본 바로는 누군가의 앞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이런 상태로 느껴지니까 그에 따른 공포가 따라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 본능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거? 혹시 그 치과 의사가 나의 부모거나 내 자식, 내 친구, 혹은 내 애인 이렇게 낯설지 않고 나를 잘 알고 편안한 사람이라면 불안감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치과에서 진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되게 편안한 뭐 옆집 언니, 딸처럼 이렇게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다가가면 환자분들도 어떤 그런 공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진료한 환자분은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기구를 드는 것만 느끼시고도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젊은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셔서. 근데 그것도 그분이 공포를 이기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려니 하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문을 닫고 묵묵하게 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 환자분하고 좀 많이 친해져서 막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막 엄살 부리듯이 소리 지르시면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날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죠. 아우 좀 내가 정말 아프게 치료하는 줄 알겠어요. 우리 병원 환자 다 도망가. 라고. 저는 또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성심성의껏 해드려야겠죠? 제가 오늘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치과 공포증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치과는 원래 무서운 곳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한 후기나 꿀팁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자, 음지에서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런 치과 포비아로 고통받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보자고요. 끌어내봅시다! 지금까지 유디치과 인천노년점 대표원장 박세정이었습니다. 안녕!